이번 시간에는 장기 불황 시기에 세계 다른 나라 조선산업의 동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선산업이 불황에 접어든 지 5년째인 1978년은 불황의 정점이었습니다. 이해에 전 세계 조선소들이 1년간 주문받은 선박량은 800만 톤이었습니다. 호황의 정점이던 1973년 1억 2,400만 톤과 비교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불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황에 깊숙이 들어온 시기인 1975년 1,800만 톤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 되지 않는 주문량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세계 조선 시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이처럼 조선 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세계 조선 산업을 양분하던 유럽과 일본 조선소들은 그간 가동률을 줄이는 조업 조정으로 버티던 것을 포기하고 대규모 시설 폐쇄와 인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했고 197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우선 근대 조선 산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영국의 조선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게 세계 조선 산업의 선두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자국 내 시장을 토대로 여전히 세계 조선 업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석유 위기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박 수주가 급강하게 되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동당 정부는 1977년 영국 조선공사를 설립하여 131개 조선사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는 기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영회사의 비효율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국 조선공사는 지주회사 조직의 형태를 가졌으나 실제 전략 수립이나 의사결정이 민간 지주회사처럼 독자적이고 신속하지 못했고 조직 비대화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조선업 회생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국영 대한조선공사에서 보았듯이 거대한 적자를 정부 재정, 다시 말해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영국 조선공사는 1978년 이후 첫 2년 동안만 해도 1억 5,930만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78년부터 10년간 영국 조선공사에 동기간 정부 예산 지출의 1%에 해당하는 12억 7천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불황 당시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던 일본은 1978년부터 정부 주도로 전체 설비의 40%를 1979년까지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과 선대 등 조선시설 50기를 정리하여 358만 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980만 톤의 설비 능력을 보유했던 일본 조선산업은 619만 톤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의 자문을 토대로 구조조정기구를 설치하여 1978년 12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9개 중소형 조선소에 설비와 토지를 매입하고 61개사 조선소를 44개사로 통폐합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업 주무부처인 국토운수성은 자문기구인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를 통해 향후 조선업 전망 및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5,000톤 이상 건조능력 보유 주요 61개사의 건조능력은 980만 톤이고 1985년까지 중장기 수준은 최대 640만 톤으로 약 340만 톤의 과잉 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규모별로 대형 7개사 40%, 중대형 17개사 30%, 중형 16개사 27%, 소형 21개사 15%의 비율로 기존 설비를 과잉 공급 역량만큼
축소시킬 것을 권고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비 감축은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의 감축도 동반해야 했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조선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례를 보면 첫째는 사내 재배치입니다. 육상기계사업 등 다른 사업 부분, 계열사, 자회사 등의 이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조선사인 히타치 조선에서 보이는 분사 경영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내 재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분을 유지한 채로 타 회사에 장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슈코라고 통칭되며 휴직 파견, 응원 파견, 장기 출장, 사회 근무라고도 불렀습니다. 대상이 되었던 회사들은 자동차, 전기, 기계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노조와의 협의하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재배치나 타 회사 파견 등의 방법에 이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렸지만 일본의 주요 조선사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대급부로 퇴직금 우대, 재취업 지원 등 회사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해 대기업 조선소 노조들은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큰 마찰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특유의 노사 협조주의가 여기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존속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협의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 요구, 강제적 희망퇴직 금지, 재취업 등과 관련된 사측의 지원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조선업계의 대략 4만 3천 명 정도의 조선 인력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로써 1977년 22만 7천 명에 달하던 조선 인력은 1980년 18만 4천 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대략 20%의 인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큐슈 나가사키에 있는 사세보 중공업의 경우 회사의 임금 삭감, 승급 중지, 무보너스 등 구조조정에 맞서 노조가 극렬히 투쟁하였습니다. 결국 나가사키현 지사의 조정 등으로 간신히 노사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하코다테 조선소는 1977년에서 1979년에 걸쳐 명예퇴직을 4차까지 모집할 만큼 노사협상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다음으로 북유럽 스웨덴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1960년대 이후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1978년까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장기 불황에 대한 대처는 영국과 비슷했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와 국유화 조치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알고 회생을 포기하는 대신 그 타격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이후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자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왕립고용산업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산업 전반이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1975년 고용산업정책위원회의 위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 공고에 따라 1976년부터 정부의 산업보조금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조선산업 불황이 정점에 이르렀던 1978년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1977년 주요 조선소를 합병하여 스벤스카라는 국영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역시 매년 거액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이를 재정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 및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실험 및 지역경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조선소, 경영진, 노조, 지방고용지원기관 등이 합심하여 대체산업 연계 및
이직 지원 등 적극적인 실업 대책으로 조선소 폐지와 인력 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데발라 조선소의 경우 조선소가 폐쇄됨에 따라 정부는 볼보 자동차 등 대체 산업으로 이직 지원, 재취업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소 폐쇄에 따른 실업 대책이 발표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우데발라 조선소 직원 2,200여 명 중 재고용 63%, 직업훈련 11%, 은퇴 24% 등이었으며 실직자는 2%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이 쇠퇴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사업 특화를 통해 살아남았고 지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위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예태보리 지역의 경우에도 조선 건조 부분에 있어서는 회생에 실패하였으나 지자체, 대학 등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양 설계 등 조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 조선 불황에 대한 세계 조선 선진국의 대응법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시설 및 인력 감축 등 전면적 구조조정보다는 국유화와 정부 재정 투입으로 회생을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다릅니다. 영국은 1980년대까지도 여전히 기존 정책을 유지했고 스웨덴은 조선산업 회생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주도로 가장 신속하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불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어진 세계 조선산업 불황에 대응하여 한국과 세계 선진 조선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